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입니다. 오늘 화장품 같은 뷰티 업종, 네이버 성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품과 같은 뷰티 업종은 정말 성과 내기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 뷰티 업종이라 하면 주력 타겟이 2040 여성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광고를 노출했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까다롭게 많이 보시는 편인데요. 저도 20대 소비자이자 마케터로서 사실 화장품을 고를 때 직접적으로 바로 구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의 기능, 제품의 가격, 그리고 브랜딩, 브랜드의 컨디션까지, 브랜드 무드가 나와 맞는지까지도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구매하기까지 많은 요소를 좀 참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뷰티 업종 전문 마케터로서 뷰티 업종 성과 개선한 사례가 있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바로 해낸 마케터가 여기 있는데요. 저 이혜진입니다. 뷰티 업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 젊은 여성분들의 소비 패턴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소비자로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구매 요소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매 전에 리뷰, 아니면 브랜딩, 가격, 다른 사람들의 리뷰는 어떤지, 어떤 후기가 있었는지, 나의 피부에는 맞는지, 내 피부는 건성인데 지성, 건성, 유수분 이런 식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카테고리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업종에 비해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들 뷰티 업종에서 광고 성과가 나오는 게 많이들 어렵다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광고를 보고 한꺼번에 바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뷰티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집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소재입니다. 네이버와 다르게 메타 업종에서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무드를 담아냈는지, 제품의 소재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가격 혜택적인 포인트인지, 아니면 기능성에 대한 포인트인지, 아니면 성분에 대한 포인트인지, 그 포인트에 따라서도 소재를 달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메타에서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소재로 A/B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재 3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양한 소재 A, B, C, 그리고 저는 소재 문구 또한 A안, B안, C안, D안까지 4가지로 나누어서 후킹성 문구를 기획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문구를 조합하여 A1, A2, A3, A4, B는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소재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성과가 나지 않는 소재에서는 과감하게 오프를 하였고, 그래서 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짜보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중요한 킥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실 역으로 생각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이 구매하는 기초 화장품과 50대 저희 엄마가 구매한 기초 화장품이 과연 같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바라보는 구매 포인트와 저희 엄마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를 거예요. 그에 따라서 브랜드 또한 다를 수도 있고요. 20대의 피부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백, 트러블, 모공, 이러한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죠. 30대의 피부 고민은 어떨까요? 모공, 건조, 각질, 잡티, 안티에이징과 같은 포인트로 소구 포인트를 녹여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50대는 어떨까요? 색소 침착, 탄력 저하, 주름과 같은 포인트로 잡으셔야 연령별 소금 포인트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연령에 따라서 피부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된 키포인트로 소구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 로아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에 제가 집행하기 이전에는 70%였어요. 물론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를 집행하실 때 다른 문제점도 있긴 했지만 제가 먼저 신경 썼던 것은 사실 소재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650%까지 성과를 개선시키는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뷰티 업종 특성상 제품마다 타겟에 대한 연령대도 상이하고 제품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이혜지 마케터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또 추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품질 지수에 대한 관리도 했었어요. 일단 카테고리명의 상품명을 변경했고 키워드 관리를 진행했는데요. 한 달 뒤에 4칸까지 품질 지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7칸으로 이루어진 품질 지수에서 한두 칸 정도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칸에서 5칸까지는 저희가 평균적인 수치로 보게 되는데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2칸이어서 전혀 품질 지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사명이 포함된 유입이 제일 높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저는 자사명 포함되지 않은 키워드로 분리를 했고, 그리고 세부적인 입찰가 조정과 키워드 발굴로 통해서 일반 키워드에서도 전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검색에서도 소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면 자사 브랜드를 검색함과 동시에 바로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사의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이미지로 어떠한 포인트를 녹여낼 수 있는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업체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한 제품만을 홍보하지 않고 쿠폰 증정, 추가 할인 쿠폰, 폼클렌징 1+1, 아니면 단 7일간 50% 디스카운트 이런 할인을 강조한 혜택을 노출함으로써 이제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을 위한 유치까지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이전에 단일 캠페인만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은근 많이 계세요. 근데 단일 캠페인으로 운영하시기보다는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메타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전환 캠페인으로 일단 넌타겟, 리타겟, 그리고 관심사 타겟으로 분리를 해서 캠페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도 진행했고 경쟁사를 분석해서 경쟁사는 어떠한 소재로 지금 광고 운영 중인지, 어떠한 소재로 노출 중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일단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대한 효율도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소재가 더 효율적인지 이런 A/B 테스트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마다 녹여낼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겠지요. 예를 들면 프로모션형, 공감형, 효과 강조형, 브랜딩형, 대세형, 신뢰형 이렇게 각자 다른 카테고리로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A, B, C안 소재와 더불어서 A, B, C, D안까지 노출시켜서 어떠한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한 소재 문구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결과 예를 들어 리타겟에서는 A 소재가 효율적이었는데 넌타겟에서는 B 소재가 제일 효율적이었다. 이런 성과를 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트래픽으로 모수를 쌓고 전환 캠페인으로 직접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네이버와 메타에서 놓친 고객을 한 번 더 잡기 위한 전략을 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ADM 배너로 자사몰에 유입했던 신규 고객을 한 번 더 유입시켜보자 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에 방문했던 유저들을 리타겟팅하고 신규 고객을 위해 이런 뉴스 지면에 노출하여 신규 고객 유입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일단 이렇게 뉴스 지면에 노출하면 자사 브랜드를 몰랐던 소비자들도 배너를 통해서 이러한 브랜드가 있었네? 이러한 브랜드 이런 기초 화장품을 팔고 있었네? 이렇게 소비자가 인지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렇게 인지하게 된 소비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이버 검색창에 자사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검색 광고가 되겠죠. 이러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이 브랜드가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품이 있네를 인지하고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사 브랜드에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또 파악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PC에 클로징 패널을 사용했고 그 다음 뉴스 지면을 위해서 뉴스 지면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에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 전환 매출액, 로아스, 전환수의 상승이었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메타에서 아무래도 시너지가 좀 많이 났던 것 같긴 해요. 매체별로 아무래도 동시 운영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광고주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효율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메타에서 노출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구매하지 않고 네이버의 브랜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 브랜드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에 또한 유입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일 캠페인 운영이 아닌 메타, 전환과 트래픽 캠페인으로 분리 운영하여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메타, 네이버 브랜드 검색해서 전환수와 로아스, 전환 매출액이 개선한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소비자이자 마케터입니다. 따라서 저는 화장품을 제가 즐겨 쓰기도 하고 화장품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터이다 보니 뷰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이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매체 운영이 아닌 네이버, 메타, ADN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디어 믹스를 짜서 성과를 개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뷰티 업종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업종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